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뱃속에 매듭이 생기는 듯한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느껴지나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 알아챈 적 있나요? 당신이 미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무의식이 뭔가를 알려주려 하고 있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크게 외칠 거예요. 스위스의 정신분석가 칼 융은 무의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고 했어요. 말이 아니라 감정과 꿈, 반복되는 패턴, 신체 감각을 통해서죠. 매일 무시하는 그 신호들은 당신의 마음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애원하는 방식이에요. 연기로 가득한 방 안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엔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침이 나오고 눈이 따갑고 숨쉬기 힘들어지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방에 그대로 있으면서 연기가 저절로 사라지길 바라겠어요? 아니면 나갈 방법을 찾겠어요? 독성관계는 바로 그 방과 같고 당신의 무의식은 너무 늦기 전에 나가라고 울리는 화재 경보기예요. 문제는 우리가 견뎌야 한다, 강해야 한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워왔다는 거죠. 하지만 강인함과 자기학대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를 해치는 것에서 멀어지는 건 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기도 하죠. 융은 개별화 과정, 즉 가장 진실한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하고 그건 종종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는 걸 의미하기도 해. 그게 아프다는 거 알아. 두렵다는 것도 알아. 외로움은 정말 무서울 수 있어.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니? 내 삶이 아닌 삶을 사는 것. 너를 소모하는 관계에 갇혀서 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는 거야. 그게 정말 두려운 일이야. 내 무의식은 이 사실을 알아. 그래서 신호를 보내는 거야. 불안하고 슬프고 짜증나게 만들지. 너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기도 해. 도망치고 싶고 달아나고 싶고 자유를 꿈꾸게 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 귀 기울여봐.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지만 무시했던 순간들을 떠올려봐.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지? 상황이 나아졌어? 아니면 더 나빠졌어? 대부분의 경우 더 나빠져. 왜냐하면 무의식은 포기하지 않거든. 내가 듣지 않으면 더 크게 소리칠 거야. 맞아. 내가 제대로 들었어. 많은 신체적 질병은 억압된 감정, 해로운 관계, 마주하기 싫은 상황에서 비롯돼. 내 몸이 너의 영혼을 대신해서 전령이 되는 거지. 내가 듣지 않으면 반드시 들리게 만들 거야.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겠어. 누군가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논리적 이유가 꼭 필요한 건 아니야. 그들이 당신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당신을 지치게 하고 당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당신의 안녕이 그 자체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떠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그것은 자신에게 나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요.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매달리지 마세요. 외로움이 두려워서 관계에 남아있지 마세요. 외로움 역시 복이 될 수 있어요.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치유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해치는 것을 놓아버릴 때 새로운 것을 맞이할 공간이 생겨요. 건강한 관계, 새로운 기회, 성장의 기회 말이죠. 하지만 우선 놓아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당신의 무의식에 귀 기울이세요. 무의식은 당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고 지금도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당신은 그 소리를 듣고 있나요? 성장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해치는 것을 놓아버릴 때 새로운 것, 건강한 관계,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공간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먼저 반드시 놓아버려야 해요.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당신의 무의식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필요한지 알고 있고 계속해서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사람이나 관계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충성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쌓인 그 조용한 충성심들, 부모님과의, 가족과의, 과거의 내 모습과의 내면적인 약속들 말입니다. 몇 번이나 당신은
자신을 파괴한 곳에 머무른 적이 있나요? 단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 늘 그래왔던 모습을 배신하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그러나 만약 당신이 과거의 그 모습이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이 온 힘을 다해 지키려는 정체성이 사실은 오래된 상처 위에 세워져 있다면요? 당신의 무의식은 단지 외부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관계, 스스로를 어떻게 방해하고 어떻게 한계를 두며 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행동을 반복하는지, 비록 그 안정감이 서서히 당신을 파괴하고 있을지라도 크게 외칩니다. 융은 이렇게 명확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않는 것은 운명처럼 당신의 삶에 나타난다. 우주가 당신을 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어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대물림된 신념들,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들이죠. 이들이 당신을 유독한 관계를 반복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선택을 또 다시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당신의 무의식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찾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길 원합니다. 비록 그게 당신을 파괴하더라도요. 왜냐하면 당신은 무의식에게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소속감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잔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당신을 해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이유는 속으로는 그 상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희생을 사랑으로, 통제를 보호로, 의존을 친밀감으로 혼동하는 감정적 시스템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조종하거나 감정적으로 짓밟을 때 당신 안의 어떤 부분은 그것을 당연한 것, 익숙한 것, 집 같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끊는 일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당신은 단순히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 신념 체계,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왔던 패턴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상실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패턴, 그 사람, 그 드라마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어지러움 때문에 멈춰버리는 것이죠.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을 때 남는 것은 바로 그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두렵죠. 고통은 아무리 파괴적이어도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당신을 바쁘게, 흥미롭게, 마치 마취된 것처럼 만들어주니까요. 하지만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로 결심하면 침묵이 찾아옵니다. 평온함이 오고 그 평온함 속에서 진짜 당신이 드러납니다.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감정의 부스러기를 참지 않는 그 사람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 평온함을 외로움으로, 그 공허함을 실패로 착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드디어 당신만의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를 심을 수 있는 비옥한 공간입니다. 물론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은 아프지만 동시에 변화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성장에는 항상 상실, 고통, 이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를 거울 앞에서 예쁜 말을 반복하는 것쯤으로 여기지만 진짜 자기애는 훨씬 드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 하지만 아니, 그건 즉각적으로 오지 않아. 그 과정은 아프지만 동시에 변화를 가져와. 성장에는 늘 슬픔, 고통, 이별이 따르거든. 사람들은 자기애를 마치 가면을 쓰고 거울 앞에서 좋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진짜 자기애는 훨씬 드물어. 진짜 자기애란 내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갖는 것. 내가 실패했던 것도 인정하고 스스로 망가진다는 걸 알면서도 허락했던 것들도 받아들이는 거야. 자기애는 책임을 지는 거야. 이제는 그만이라고 말하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그 결정을 지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게 등장해. 바로 직관이야. 직관은 소리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그저 느끼게만 해.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너는 소음과 변명, 두려움으로 그걸 덮었지. 내 직관은 내 무의식이 가장 순수하게 내게 길을 안내해 주려는 방식이야. 물론 몇 번이나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계속 나아갔던 적이 있지? 왜 그랬을까? 습관 때문이고 두려움 때문이고 불편함을 피하려고 그랬지. 그러는 동안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내가 완전히 무시하는 법을 배우기까지 했지. 하지만 이제 알게 됐다면 계속 그걸 침묵시키면서 살 거야. 깨어남은 내가 다시 듣기 시작할 때 시작돼.
남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 내 몸, 내 감정, 그 웃으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불편함,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피로, 모든 게 괜찮은데도 없어지지 않는 슬픔에 귀 기울이는 거야. 그게 진짜 신호야. 무의식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나요? 우리는 저항, 인내, 사랑을 위해 고통받기, 불가능한 관계를 붙잡는 것을 감정적 성숙의 증거로 미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그건 성숙함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놓아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로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곳에 머무르는 것은 더 끔찍합니다. 당신의 본질이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가치 없는 곳에 머무르기로 선택할 때마다 무의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의식은 그 말을 믿고 그에 맞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슷한 사람들, 똑같은 역학, 다른 이름의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아 때문에가 아니라 필요 때문입니다. 감정적 생존을 위해, 내적 온전함을 위해서요. 더 이상 당신이 아닌 것에 당신을 묶는 그 보이지 않는 끈을 끊을 수 있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원망도 없이 이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명확함과 자기애로,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요. 결국 아무도 와서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외부의 구원도 없고 누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영화 같은 결말도 없습니다. 대신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은 항상 거기 있었지만 당신 안에 있고 그 문을 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피해자로 여기지 않고 바라볼 용기,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일 용기, 주도권을 쥘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질문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왜 내가 계속 이런 일을 허용하고 있는가? 이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바꾸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더 이상 변화가 바깥에서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신호는 항상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주위를 둘러봐라.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너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가? 어떤 상황이 너를 작게 느끼게 만드는가? 얼마나 더 자주 너는 명백한 사실을 무시할 것인가? 오늘이 바로 내가 자신을 믿기로 결정한 첫날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한 걸음 내딛기로 한 그날이 될 수 있다. 내 안과 주위를 둘러봐라.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내 에너지를 빼앗는가? 어떤 상황이 너를 작게 만드는가? 얼마나 더 자주 명백함을 무시할 것인가? 오늘이 바로 너 자신을 믿기로 결심하는 첫날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을 완벽히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한 걸음 내딛기로 결정하는 날,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두려움과 함께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날이 될 수 있다. 오늘은 내가 수년간 침묵했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너의 진실, 너의 진정성과 맞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힘들거나 혼란스럽거나 소모적이지 않게 다가올 것이다. 그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놓아주는 것이다. 당신이 더 이상 아닌 것에 대해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오랫동안 신호를 무시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직감을 불안으로, 불편함을 일시적인 것으로, 지침을 단순한 피로로 이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에게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 알게 된 것은 다시 모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깨어나면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당신은 눈을 뜬 채로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어렵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놓아버린 뒤에 찾아오는 공허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막입니다. 하지만 그 공허를 채우는 건 당신의 몫입니다. 무엇으로 채우실 건가요? 더 많은 분산된 것들,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는 사람들로? 아니면 진실로 의도와 목적을 담아 채울 것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항상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칠고 가차없이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진짜이고 당신만의 것입니다. 절대로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유일한 목소리이기도 하죠. 칼 융은 그것을 그림자라 불렀습니다. 당신이 숨기고 외면하며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부분. 하지만 그 그림자에도 당신의 힘, 자유, 그리고 권력이 숨어 있습니다. 통합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며 그 여점은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소속감 때문에 자신을 팔지 않기로 할 때, 평화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로 할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 말해보세요. 당신의 진정성을 얼마나 더 미룰 건가요? 얼마나 더 빌린 삶을 살면서 가짜, 미소와 공허한 대화에 둘러싸여 있을 건가요? 속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데 겉으로는 모든 게 괜찮은 척 얼마나 더 그렇게 살 건가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허락을 주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부터 멀어진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할 것이고 변했다고 할 것이며 차가워졌다고, 이기적이라고, 이상해졌다고, 완벽해졌다고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 대가로 잠든 채로 사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비난한다면 그냥 내버려두세요. 왜냐하면 비난은 깨어 살기로 한 사람 앞에서 누군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메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순응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소수만이 감히 선택하는 길, 가면도 꾸밈도 허락도 없는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이미 알고 있는 걸, 몸이 외치고 있는 걸, 감정이 속삭이고 있는 걸 외면하는 걸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순응하지 마세요. 아주 소수만이 감히 선택하는 길 가면도 꾸밈도 허락도 없는 온전한 당신으로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미 아는 것, 몸이 소리치고 있는 것, 감정이 속삭이는 것, 영혼이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무시하는 것부터. 만약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움직였다면, 듣는 동안 불편한 전율이 느껴졌다면 그 감정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접어보세요. 바라보세요. 느껴야 할 것을 느끼세요. 하지만 다시 묻어두지 마세요. 다시 잠들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떠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이 문장을 남겨주세요. 나는 늘 침묵해왔던 것에 기울이기로 선택했다. 이게 우리의 비밀 신호예요. 눈을 뜨기로 한 사람들끼리의 암호이자 안주하지 않는 이들끼리, 그리고 이제 굴레를 깨뜨릴 준비가 된 사람들끼리의 약속이에요. 만약 이곳이 당신의 공간이라고 느꼈다면, 얕은 컨텐츠에 지쳤고 아프더라도 각성하게 하는 진실을 원한다면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현실을 포장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나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할 용기가 있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들어주세요. 놓아주고 싶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평화를 추구한다고 비겁한 것도 아니에요. 평화를 추구한다고 비겁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깨어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건 비록 아프더라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이에요. 이제 가세요. 하지만 올 때와 같은 모습으로 가지 마세요. 질문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분노를 가지고, 용기와 불편함을 가지고, 하지만 반드시 새로운 무언가가 가슴속에 뛰고 있는 채로 가세요. 내가 그걸 이뤄냈다면 이 영상은 그걸로 충분히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번 이외에도 삶을 똑같이 바라볼 수 있다면, 혹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완벽해요. 그게 바로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 자신을 찾기 위해 사라지세요.